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사직구장에서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8년 암흑기를 끝낸다. 박찬영 그리고 윤성빈, 이 두 선수의 이름이 다시 부각되면서 롯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스타는 아닙니다. 한 선수는 계속된 경쟁과 부진 속에서 팬들에게조차 가끔 잊혀졌고, 또 다른 선수는 괴물 유망주라는 이름 뒤에 긴 시간 동안 방황을 경험했죠. 하지만 지금 두 선수의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 정말 목숨 걸고 뛰는 선수들. 오늘 1부에서는 롯데가 왜 이 지점에서 변화를 이야기하는지, 박찬영과 윤성빈이 어떻게 다시 주목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반란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천천히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떠는 8년 암흑기라는 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롯데는 팬들이 늘 사랑으로 지켜보는 팀이지만 현실에서는 오랫동안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감독이 바뀌고 외국인 선수가 바뀌고 핵심 전력이 교체되었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어떤 시즌에는 정말 잘 나가다가도 막판에 힘이 빠졌고, 또 어떤 시즌에는 초반부터 무너져버려 팬들이 체념 어린 한숨을 쉬기도 했죠.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바로 암흑기. 성적 그 자체보다 더 아팠던 건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박찬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늘 경쟁 선수였습니다. 확실한 주전이라기보다는 수비 요원, 대주자, 백업 자원, 이런 이미지가 따라다녔죠. 그러다 보니 팬들 눈에는 항상 아쉬움이 조금 남는 선수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찬영은 그 이미지를 조용히 아주 천천히 깨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태도부터 달라졌고 경기 준비 과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죠. 특히 스프링 캠프에서 그의 이름이 유독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선수 진짜 미친 듯이 준비한다. 쉬라는 날에도 제일 먼저 나와 있다. 몸을 던지는 수비, 집요하게 뛰는 베이스 러닝,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타격 타이밍. 그때부터였습니다. 혹시 이 선수 이번엔 다르다? 그리고 또 한 명, 롯데의 상징적인 미완의 재능이었던 선수 윤성빈. 그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죠. 150km를 가볍게 던지는 괴물, 롯데가 미래를 걸었던 투수. 하지만 부상, 폼 붕괴, 자신감 하락으로 오랫동안 블루라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팬들조차 기대를 접었습니다. 안더해나 보다. 그런데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완전히 바꾸고 투구 폼을 다시 잡아 올리면서 라더건 숫자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 마운드에서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팬들은 말했습니다. 저 공 진짜 오랜만이다. 그리고 코치진도 인정합니다. 드디어 원래의 윤성빈이 돌아오고 있다.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살기 위해 버틴 시간, 그 시간 위에서 지금의 반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롯데는 이 흐름을 그냥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 사직구장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분위기가 다르다. 선수들이 표정부터 바뀌었다. 이건 단순히 한두 경기 잘해서 생기는 온도가 아닙니다. 벤치에서의 박수, 경기 끝난 뒤 서로 어깨를 두드려주는 장면,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하는 선수들의 눈빛. 박찬영, 윤성빈 같은 선수들이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그 열기가 팀 전체로 번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란이 단순히 개인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롯데는 지금 무명들이 살아나야 팀이 산다. 이 철학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준비 상태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잡은 선수는 끝까지 밀어주는 방식. 이 구조 속에서 박찬영이 살아났고 윤성빈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팬들에게도 강한 울림을 줍니다. 아, 진짜 변하려고 하는구나. 정리해보면 일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8년간 이어진 암흑기, 그 속에서 계속해서 좌절했던 선수들, 그리고 지금 목숨 걸고 반란을 시작한 두 남자, 박찬영, 윤성빈. 이 두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부활을 넘어 롯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구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공간이 되었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롯데의 긴 암흑기 속에서 박찬형과 윤성빈이라는 이름이 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지 이야기했죠. 이제 2부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무엇이 바뀌었길래 두 선수의 커리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박찬영.
백업에서 경쟁자로. 먼저 박찬영 이야기부터 가볼까요? 그동안 그의 커리어를 요약하면 어디든 투입 가능한 선수였습니다. 수비 잘하고 빠르게 뛰고 팀에 꼭 필요한 역할을 맡지만 언제든 누군가가 오면 자리를 내줘야 하는 위치.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늘 애매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준비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 자리 내가 직접 만든다. 그는 체중 관리부터 타격 루틴까지 모든 걸 다시 뜯어 고쳤습니다. 훈련장 제일 먼저 도착. 캠프 기간 하루도 쉬지 않는 반복 훈련. 수비 주루뿐 아니라 타격까지 집중 보완. 코치가 말합니다. 예전엔 가능성 있는 선수였다면 지금은 무조건 써야 할 선수로 변하고 있다. 이 한마디가 변화를 가장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또의 윤성빈. 공이 달라졌다. 이제 윤성빈으로 넘어가 보죠. 그는 한때 볼 자체만으로 타자를 압도하던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그 공이 사라졌습니다. 구속이 떨어지고 제구가 흔들리고 자신감은 바닥까지 내려갔죠. 그러나 최근 훈련과 실전에서 보여준 투구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코치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보다 타자의 반응이 다르다. 타자들이 예전처럼 편하게 스윙하지 못합니다. 공이 마지막 순간 한 번 더 살아 들어오기 때문이죠. 구속도 점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현장이 먼저 체감하고 있습니다. 3. 공통점. 절실함이 만든 변화. 두 선수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라는 점. 박찬영에게도 윤성빈에게도 이번 기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위기감이 있었죠. 둘째, 몸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점. 단순히 연습량을 늘린 게 아니라 체력, 유연성, 폼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정비했습니다. 셋째, 멘탈이 달라졌다는 점. 예전에는 실수하면 고개부터 숙였던 선수들이 지금은 실수 다음 플레이를 준비합니다. 코칭 스태프는 말합니다. 기술보다 태도가 먼저 변했다. 팀이 느끼는 변화. 사직의 공기. 박찬영이 뛰고 윤성빈이 던지는 날이면 벤치의 분위기 자체가 바뀝니다. 더 크게 소리치고 더 강하게 박수를 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선수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저 자리 그냥 얻은 게 아니다. 피와 땀으로 얻은 자리. 그래서 더 존중하게 되고 그 열기가 팀 전체로 확산됩니다. 사직 팬들도 느낍니다. 요즘 롯데 뭔가 다르다. 성적 그 자체보다 싸우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요. 5. 코칭 스태프의 시선. 기대, 그러나 신중. 물론 코치진도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막 올라타기 시작했을 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면 2026년은 정말 다른 해가 될 수 있다. 박찬영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내야 자원이 되고 윤성빈은 마운드의 핵심 카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성공하면 팀 전력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찬영은 백업에서 진짜 경쟁자로 올라섰고 윤성빈은 잊혀진 유망주에서 다시 희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롯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